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28일 오후 3시입니다. 사람은 주체적 존재이기도 하지만은 환경이 변하면은 거기에 맞추어서 행태가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비상사태에 처하면은 비상한 행동을 하는 게 사람입니다. 지금은 국가적 비상사태입니다.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전 국민이 다치면 죽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공포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6일 이전과 그 이후가 완전히 다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무리한 2,000명 의대 정원 늘리기가 의료 개혁이 아니라 의료 개혁으로 그리고 의료 대란으로 그리고 지금은 거의 국가적 재앙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수습책이라는 것을 내어놓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또 윤석열 측과 티각태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오늘 놀라운 사실이 하나 생겼습니다. 주간조선 인터넷판의 기사가 흥미롭습니다. 제목 첫 문장이 이래요. 장기화되고 있는 의정갈등 해법을 놓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용산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동훈 대표의 입장에 힘을 실어주는 언급을 해 주목받고 있다는 겁니다. 의료대란이라는 중요한 사안의 해결책에 대하여 여야 대표가 같은 의견이라니 이 놀랄 일 아닙니까? 여야 대표가 같은 의견이란 것도 놀랍고 그 같은 의견이란 게 윤석열 대통령의 생각과 180도 다르다는 것도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비상사태가 되면은 인간은 비상한 행동을 하게 된다 하는 좋은 사례입니다, 이게. 이재명 대표는 오늘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의대 정원을 유예하자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서 의료 붕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불가피한 대안 중 하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습니다. 이건 몇 년 만에 들어보는 이야기입니까?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대가 현직 대통령입니다. 이 대표는 이어서 상반기에 응급실 뺑뺑이 때문에 사망한 분들이 작년보다 훨씬 늘었다고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응급실에 가지 못하고 앰뷸런스 안에서 발만 구르는 환자와 가족들이 너무 많을 것이다. 정부는 경증 환자를 분산하겠다며 응급실 본인 부담률을 90%까지 인상했다. 이게 대책인가? 차라리 응급실 앞에 경찰을 세워두고 근무를 하는 게 나을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어제 페이스북에 2026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리는 것은 유예하고 그 다음에 협상을 하자 이런 제안을 제시를 하면서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더 좋겠다. 국민 건강에 대해 큰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절하더라도 자신의 생각을 관철시키겠다는 상당히 강한 의지를 표명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지난 25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유예를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고 합니다. 한동훈, 이재명의 여야 당대표 회담 의제로도 이 문제를 다룰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대표의 제안에 대해 어제는 한 국무총리가 오늘은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나서서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료개혁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은 일관된다.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지지하고 나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재명 대표도 의료 대란을 그냥 덮어놓고 즐기는 쪽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 이 문제 해결을 해서 주도권을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계산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야가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능한 일입니다. 여론과 언론의 흐름도 대통령에게 불리합니다. 눈앞에 닥친 응급실 마비 등 의료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2,000명 정원 고집을 물려야 한다는 방향으로
여론과 언론 보도가 흐르고 있습니다. 언론, 여론, 국민의힘에다가 민주당까지 합세할 경우에 반윤석열 연합전선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설 자리를 잃게 됩니다. 굴욕적으로 물러서든지 고집을 밀고 나가다가 자멸하든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정치는 타이밍의 예술입니다. 타이밍을 놓치니까 이렇게 불리한 처지에 윤석열 대통령이 서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동훈 대표가 2016년 의과대학 2,000명 정원은 동결하겠다라고 한 게 과연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게 만들 것인지 그것도 의심스러워요. 이런 제안이 3월이나 4월에 나왔으면 또 몰랍니다. 시간이 너무 흘렀어요. 의사들은 입을 모아서 의과대학 정원 2,000명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정답일지도 모릅니다. 어중간한 거 아니라 깔끔하게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체면에 손상이 가겠죠.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체면 살려주려다가 국민들이 떼죽음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타이밍을 놓친 윤석열 대통령이 당면해야 할 엄청난 일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측근인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채널A 유튜브 채널에서 보건의료노조 파업 등에 따른 응급실 비상상황이 심화하는데도 대통령실이 의대 정원 입장을 굽히지 않는다고 지적하면서 거의 달나라 수준의 상황 인식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 사람의 미련한 고집으로 전체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이 한국전쟁 이후 처음으로 위험에 처했는데도 그는 응급실 방문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큰 사고가 나면은 화재 현장에 윤석열 대통령이 나타나는데 그것보다는 천배 만배 엄청난 위기가 지금 실시간으로 응급실, 수술실, 필수의료, 지역의료에서 벌어지고 있는데도 현장을 가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응급실 현장에서 한 서너 시간만 있어도 자신의 이 고집을 거두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반드시 들 겁니다. 현장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은 맨날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우기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헌법에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는 게 적혀 있습니까? 대통령의 권한은 적혀 있어요. 대통령의 권한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고유 권한이란 말이 없습니다. 대통령의 권한도 헌법에 맞게 행사되어야지. 그게 지금 윤석열의 2,000명 정원처럼 과학에도 맞지 않고 사실에도 맞지 않고 법에도 맞지 않는 권한 행사를 하면은 그걸 누가 존중합니까? 그때는 오히려 그런 대통령의 부당한 불법적인 명령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거부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2,000명 정원 이 지시가 윤석열 대통령 입에서 나왔다면은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교육부 장관은 그것을 거부할 권리와 의무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새로운 국면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한동훈, 이재명 두 사람이 같은 생각을 갖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료대란 해결을 촉구하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어리고 소란스럽기도 하지만은 역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문제를 덮지 않습니다. 문제를 노출시킵니다. 그러면 해결책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1945년 8월 15일 대한민국 건국을 선포를 하면서 한 유명한 연설에서 우리는 민주주의를 믿어야 하겠습니다. 다소 더디지만은 종국에 가서는 선이 이긴다는 것을 믿고 민주주의를 밀고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민주주의에는 상당한 인내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27일 오후 4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단순 무식하게 밀어붙인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늘리는 문제가 의료 대란으로 확대되고 사상 처음으로 의과대학이 완전히 사실상 문을 닫은 이런 상태가 장기화되는 가운데 응급실이 지금 전국적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않는 사태가 발생하고 코로나 환자가 다시 늘어나고 윤석열 대통령이 살리겠다고 했던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가 무너지고 하는 사태는 댐이 붕괴된 것하고 같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도 아무 문제 없다는 이런 고집을 부리고 있으니까 드디어 여권 안에서 목소리가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자중질환으로 바뀔지 그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운동으로 바뀔지 아주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의원,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 그리고 한동훈 대표까지 나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결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결자 해지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여론도 이제 한때 박수를 보내다가 이제는 비판으로 돌고 있습니다. 이 흐름이 가속화되면 쓰나미가 될 것이고 정권을 쓸어버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론에서 사면초가 고립무원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도 윤석열 대통령은 문제의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응급실 방문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적 불안감, 뭐 교통사고, 뭐 오토바이에 치인다든지 하는 이런 사고가 나면은 응급실에 가도 받아주지 않는다. 그럼 잘못하면 죽는 것 아니냐? 그리고 중환자는 수술 날짜 잡기 어렵다 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이게 비극의 시작이 되겠죠.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윤석민 전 의원이 최근 회복 불능 상태에 빠진 의료 시스템 붕괴와 관련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사흘 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지금 가장 급한 일은 의료 붕괴 사태라면서 의료가 무너져 국민 생명이 위험에 처한 이 상황보다 지금 더 위급한 일이 어디 있느냐라고 했습니다. 제가 평소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전 이후 최대의 위기입니다. 국민 생명을 기준으로 한다면 유승민 씨는 필수 의료, 응급 의료, 지방 의료를 살리겠다고 정부는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렸다면서 그러나 정부가 살리겠다던 필수 응급 의료부터 급속히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수도권과 지방 모두 심각한 상황이다. 낙수 효과는커녕 의사들이 사라지고 있다. 의대 정원을 늘려 10년 후 의사 10,000명을 더 배출할 거라더니 당장 10,000명 이상의 전공의가 사라져가지고 대학병원들이 마비되고 의대생 집단 휴학으로 내년부터 의사 공급이 줄어든다. 지금은 누구를 탓하고 잘잘못을 따지고 있을 상황조차 안 된다. 평소 같으면 살릴 수 있었던 국민이 죽어가는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결자 해제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은 총선 직전인 4월 1일 2,000명을 늘려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더니 그날 이후 사태가 이 지경이 되어도 한마디 말이 없다면서 진단도 틀렸고 처방도 틀렸음을 깨달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히 필수, 응급, 지방의료를 살리려면 의사, 전공의, 의대생들이 스스로 그걸 선택하도록 근보 수가 등 제도부터 먼저 만들어 놓고 의대 정원을 늘려야 했었다. 지금 꼬일 대로 꼬여버린 의료 붕괴 사태를 해결할 사람은 대통령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의사 출신이 아니라 의사인 안철수 의원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서 개학을 앞둔 8월 마지막 주에는 코로나19 환자는 35만 명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질병관리청이 예측했다면서 의료 대란을 끝내려면 정부의 반성이 우선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지난 8월 16일 의대교육점검 국회 청문회를 보니 코로나19 재유행 대응은 물론이고 의료 대란을 넘어 의료 붕괴를 어떻게 막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하다면서 이제까지 정부는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의 의사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의대 정원이라는 정책적 판단을 과학적으로 결정했다는 입장이었지만은 회의록도 곧 공개한다는 입장이었지만은 현실은 정반대였다. 대학별 의대 정원 규모를 결정한 배정위는 누가 참가했는지도 모르고 어떤 근거로 정원이 배정되었는지도 알 수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독재 국가에서나 봄직한 밀실 행정이라면서 의대 정원 및 의료 개혁의 정당성이 뿌리부터 붕괴되는 상황이라고 아주 호평을 했습니다. 저도 의대 정원에는 동의한다. 의사도 환자 곁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정부가 필수 의료, 지방 의료의 문제점을 고치는 법적인 개선과 의료 수가의 조정과 같은 구조적인 개혁부터 시작하는 대신에 2,000명 정원이라는 숫자를 의료개혁의 전부인 양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이 의료대란 악화의 원인이 됐다고 부연 설명을 했습니다. 안 의원은 의대생과 전공의가 돌아와 더 이상의 파국을 막으려면 우선 정부가 의대 정원 과정에서 잘못한 점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된다. 의대 정원에 합의하되 1년 유예하고 정부 의료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인 공론화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를 했습니다. 안 의원은 이제는 남아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 정부의 반성과 결단이 없으면 수십 년간 쌓아 올린 세계적인 수준의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 중에서 제일 나쁜 짓은 선배들이 쌓아 올린 다년간의 피와 땀과 눈물이 서린 문명, 특히 좋은 제도를 파괴하는 겁니다. 좋은 제도를 파괴하는 사람은 이게 야만입니다. 야만. 윤석열 대통령이 야만적 대통령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보수청이 앞장서서 탄핵 퇴진 요구를 하고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자신이 경험한 응급실 파행을 거론하면서 이것은 정권이 걸린 문제다. 정권의 운명이 걸린 문제라고 지적을 했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타협안으로서 년 의과대학 정원은 보류한다 해놓고 그 다음에 원점에서 재검토하자 하는 안을 가지고 대통령실을 설득하고 있다고도 합니다. 즉 윤석열 정부의 적대적이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거는 안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이제 하나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게 큰 흐름이 될 때는 쓰나미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타협안을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를 해버리면은 국민의힘과 대통령 사이에 큰 틈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오늘이라도 내일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이 2025년 내년도 의과대학 정원 1,500명 정원은 보류한다.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는 겁니다. 2,000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면은 며칠 동안은 윤석열 대통령이 체면을 구길지 모르지만은 그게 떠나버린 전공이 의과대학생들을 병원과 학교로 돌아오게 해가지고 가장 빨리 사태를 수습하는 방법일 겁니다. 이 어중간한 해결책은 지금 먹히지 않습니다. 너무 많이 와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이 상태로 계속 간다면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교육부만 믿고 또는 문화일보 같은 이런 신문만 믿고 계속 하다가는 어떻게 되느냐. 올해를 넘기기 힘들 겁니다. 올해를 넘기기 힘들다. 하야운동, 퇴진운동, 탄핵운동이
아마 일어날 것이고, 이렇게 되면은 보수층 안에서 물러나라는 말이 나올 겁니다. 벌써 다치면 죽는다는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고, 윤석열이 물러나든지 국민들이 죽어나가든지 하는 상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윤석열 때문에 보수가 고개를 들 수가 없다. 무능한 보수는 안 된다. 창피하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고집을 부린다면은 한동훈, 국민의힘, 조선일보, 중앙일보, 문화일보, 그리고 한국의 자칭 보수 세력이 다 한꺼번에 공동묘지로 직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행인지 지금 여권 안에서 이런 자성의 목소리와 함께 대책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그나마 약간의 희망을 갖게 하지만은, 그도 말씀드리지만은 의과대학 2,000명 정원을 백지화하는 것이 가장 좋은, 아마 가장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감사합니다. 조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28일 오후 6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발 이른바 의료개혁, 그게 결국 의료개혁으로 진행되면서 의료대란으로 지금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관되게 일편단심으로 윤석열 정부의 이 정책을 옹호했던 언론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단연 금메달을 받아야 할 신문사입니다. 그게 바로 문화일보입니다. 문화일보의 윤석열에 대한 그 짝사랑인지 충성심인지 모르겠는데 그건 정말 눈물겨울 정도입니다. 그런데 흔들리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사설이 달라졌어요. 이것은 그동안 6개월 동안 문화일보가 견지해 온 논조와 보도 방향이 실패했다는 자기 고백에 다름없습니다. 우선 어제 사설을 소개해 드리겠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의대 정원 내년엔 보류, 전공의 의대생 복귀가 대전제. 이게 제목입니다. 이 제목이 팩트와 틀립니다. 그리고 논리가 맞지 않아요. 첫째, 의대 정원 내년엔 보류가 아니죠. 내후년엔 보류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제안한 것은 내년은 그대로 간다. 그러나 2026년 신입생을 정원을 보류하고 20명 정원을 보류하고 3,048명대로 돌아가자. 그러면서 논의하자. 이런 이야기인데 의대 정원 내년엔 보류, 팩트가 틀렸다 이겁니다. 그리고 전공의 의대생 복귀가 대전제라고 그러는데 이것도 논리의 모순이죠. 전공의 의대생을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정원은 보류하자는 건데, 아니 전공의 의대생이 먼저 돌아오고 정원을 보류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바로 문화일보의 수준이고 논리적 파탄을 잘 보여줍니다. 의대 정원 내년엔 보류가 사실과 틀렸고 전공의 의대생 복귀가 대전제는 논리가 맞지 않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국민의힘 측이 정부에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보류를 제안했으나 대통령실은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여당 움직임은 의대생 2,000명 정원에 반발한 전공의 집단 이탈 사태가 6개월을 넘기면서 응급실 파행과 의료진 탈진 우려가 커지는 데 따른 고육책으로 보인다. 여기서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전공의 집단 이탈, 이거 틀렸습니다. 전공의들은 집단 행동을 한 사람이 없어요. 다 개별적으로 알아서 사표 낸 겁니다. 전공의 사직이라고 해야 됩니다. 전공의의 자발적 사직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탈이라고 하면은 무슨 탈영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 사표 내고 나는 전공이 안 하겠다고 나가버린 겁니다. 이탈이라는 것은 무슨 일탈 행위처럼 나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앞으로 고쳐야 됩니다. 그러나 자칫 의료 현장 불법 이탈에 대한 면죄부가 되거나 정부의 사실상 백기 항복으로 귀결될 경우 더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고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불법 이탈이 아니라니까요. 아니 헌법이 보장한 직업 선택의 자유에 따라서 그냥 사직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형사처벌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점에서 이 문화일보는 윤석열 정부보다도 훨씬 더 강경합니다. 거의 형사 수준입니다. 형사적 관점에서 또는 특수부 검사적 관점에서 사설을 쓰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아니 언론의 본래의 존재 이유는 권력에 대한 감시고 권력에 대한 견제 아닙니까? 팩트를 무기로 해가지고. 백기 항복이라는 게 이게 도대체 뭡니까?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그럼 의사를 상대로 지금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백기 항복이라는 이 개념 자체가 얼마나 문화일보가 정신적으로 황폐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탈 전공의와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의 전면 복귀라는 대전제가 충족되지 않으면 법치는 훼손되고 의사 불패라는 훈장만 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문장 자체가 선동문입니다. 법치 훼손이라고요? 법치 훼손은 정부가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2,000명 정원이 과학적 근거가 있고 합리적 근거가 있고 그동안에 민주적 토론 절차를 거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거짓말임이 밝혀졌어요. 거짓말에 기초한 정책을 펴면은 정부가 국가가 그건 그 자체로서 형사범죄가 되는 것 아닐까요? 그다음에 의사불패라는 훈장만 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기 때문이다. 말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의사는 지지 않는다고요? 의사는 지지 않습니까? 지금 의사들이 쩔쩔매고 있는데 의사들이 불패라고요? 진 적이 없다고요? 지금 권력에 짓눌려 가지고 언론의 매질에 힘을 못 쓰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의사 불패, 의사가 지금 챔피언입니까? 의사가 권력을 잡았어요?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5일 열린 고비당정협의회에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3,113명에서 1,497명 확대한 정부 결정을 유지하되 2026학년도 정원은 보류하자는 방안을 전달했다고 한다. 올해 유급될 의대 1학년 학생과 신입생 4,610명을 합하면 내년엔 의대 1학년이 7,500명을 넘겨 실질적 교육이 어려운 만큼 일단 사태를 수습한 뒤 2027학년도 정원을 원점에서 재검토하자는 취지다. 대통령실은 26일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며 정부 방침에 변화가 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제안은 지난 20일 박단 대한전공의 협의회 비대위원장을 만나는 등 대책을 모색해온 한동훈 대표가 내놓은 절충안으로 보인다. 코로나 재확산과 임박한 보건 의료 노조 파업도 변수다. 2,000명 정원 규모와 절차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필수 의료 등을 살리기 위해 2035년까지 의사 인력 1만 명을 확충하는 것은 의료개혁 로드맵의 핵심이다. 정부도 정원 규모를 재논의할 수 있다는 열린 입장이다. 정부는 행정처분 철회 등의 양보를 해왔지만 이탈 전공의들은 정원 백지화, 즉 정부의 완전 굴복을 요구한다. 어떤 경우에도 이런 급박에 밀려서는 안 된다. 아니 힘이 없는 전공의들의 주장을 급박이라고 하면 안 되죠. 급박은 윤석열 정부가 해오고 있는 겁니다. 급박은 힘이 있는 권력자가 하는 거지. 지금 불쌍한 전공의들이 무슨 급박을 하고 있습니까? 급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거의 말을 하지 않습니다. 무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좀 애처로울 따름인데 전공의들이 급박을 한다니까 이 문화일보의 정의에 대한 기준이 뭔지. 그런데 오늘 사설이 또 달라졌습니다. 지금부터는 오늘 사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위태위태한 의료 현장, 여야 어정 냉철히 지혜 모을 때 이제는 좀 중립 모드입니다. 그동안에 윤석열 정부 편에 서서 일방적으로 의사들을 매질하던 문화일보가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작금이 사태 때문이 아닐까요? 드디어 응급실 파행, 수술실 파행, 지방의료 붕괴, 필수의료 붕괴로 나타나니까 여론이 악화되니까 이제 문화일보도 과거의 스탠스로는 계속 갈 수 없다라는 판단을 한 건데, 그러려면 지금까지 문화일보가 과거의 의료 사태 보도는 잘못된 점이 많았다고 고백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반성문 쓰고 이런 사설을 써야 되는 거 아닐까요? 전공의 이탈 사태가, 이것도 틀렸습니다. 사직 사태가 맞습니다. 전공의 사직 사태가 6개월을 넘기면서 대학병원과 응급실 등 의료 현장의 피로도가 한계에 달한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난다. 중증 환자가 제때 진료받지 못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말 그대로 위태위태한 상황이다. 완전히 문화일보가 달라졌습니다. 윤석열 의료개혁 잘한다고 하더니 이거 전부 다 윤석열 이른바 의료개혁 때문 아닙니까? 2월 6일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의대생 정원에 대한 국민 공감대는 여전히 확고하고 정부도 의료개혁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의료 불안이 확산할 경우 어떤 사태가 빚어질지 예단하기 힘들다. 미래를 가지고 있군요. 아직 추석 연휴에 응급실 대란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우려도 커진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늦었지만 다행한 일이다. 어제는 한동훈 대표의 절충안에 대해서 아주 떨떠름한 냉소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더니 이제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행이다라고 합니다. 하루 사이에 이렇게 바뀔 수가 있습니까? 그동안 윤석열 정부만 고군분투할 뿐 정치권은 사실상 뒷짐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도 무슨 이야기입니까? 윤석열 정부만 의료개혁에 고군분투를 했다고요? 그 고군분투한 결과가 뭡니까? 왜 고군분투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문화일보나 조선일보, 중앙일보의 지지를 믿고 아주 사납게 나갔죠. 그게 고군분투입니까? 고군분투라는 것은 정의로운 사람이 외롭게 싸우는 걸 이야기합니다. 아니, 윤석열 정부가 외롭게 싸웠어요? 문화일보 때문에도 고군분투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야는 진료지원 간호사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간호법 제정의 전격 합의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예정이다. 걱정되는 것은 정부와 여당의 갈등이다. 이것도 걱정할 필요 없는 걸 걱정하네요. 정부와 여당의 갈등을 왜 걱정합니까? 정부와 여당의 갈등은 쉽게 말하면 정부와 여당이 서로 경쟁한다는 것이고 서로 견제한다는 거니까 이거는 민주주의가 살아있다는 건데 왜 걱정합니까? 지금 문화일보는 윤석열 무슨 비서실장쯤 됩니까? 윤석열이 걱정해야지 왜 신문이 걱정을 합니까?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에 의대생 정원을 2025학년도 입시엔 예정대로 시행하되 2026학년도는 정원을 유예하자는 안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28일에는 국회 보건복지위 의원들과 간담회도 갖는다. 여당 일각에서는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 문제도 나온다. 대통령실과 총리실은 현 상황에서의 정원 유예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인데 윤 대통령은 내일 오전 10시 연금 의료개혁 등에 대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저항이 있더라도 의료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한 대표는 개혁 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국민 불안을 줄일 대안이 필요하며 내년도 의대생 정원 보류가 불가피한 절충안이라는 입장이 확고하다. 이런 갈등 때문에 30일로 예정됐던 윤 대통령의 여당 새 지도부 초청 만찬은 결국 연기되었다. 간호법 제정에 대한 의사단체 반발, 야당의 의료개혁 특위 구성 등 변수도 더 많아졌다. 추석 연휴까지 2주일이 중대 분수령이다. 정부와 의료계는 물론 여야 정치권이 당이 당약과 집단 이기주의를 버리고 냉철히 국민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다. 특히 여권 자중질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윤 대통령과 한 대표 측이 밤을 새워서라도 긴밀히 소통하기 바란다. 세상에
여당의 자중질환을 걱정하는 언론이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변태적입니다. 자중질환이 아니라 건전한 토론이죠. 정당 민주화가 이루어져야 정치 민주화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한동훈이 윤석열 부하가 아니잖아요.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했는데 얼마나 한동훈 대표가 수습안을 내어놓으면서 정치가 활성화되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반발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다시 반박을 하고 여기에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까지 나와가지고 나는 한동훈 대표의 절충안을 지지한다고 이야기하고 이건 아마 여야가 중대 사안에서 합의한 최초의 경우일 겁니다. 그게 정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아닙니까? 감사합니다.